자, 계속해서 1번 파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워크북 106페이지 The Trouble with Maximizing Happiness.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공리주의에서는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인 것이며 정의라고 배웠는데 칸트는 이와 같은 공리주의 도덕 원칙에 반기를 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다라고 앞에서 설명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Kant rejects utilitarianism. 칸트는 이 공리주의 사상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By resting rights on a calculation about what will produce the greatest happiness, he argues.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by ing는 무엇 함으로써 라는 뜻이죠. 그래서 by resting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 on 하면은 목적어를 무엇에 근거함으로써 목적어를 무엇에 근거를 둠으로써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권리를 어디에 근거에 둠으로써 라는 뜻이냐면은 어떠한 계산에 근거를 둠으로써 라는 뜻인데, 그래서 인간의 권리를 어떠한 계산에 근거를 둠으로써 라는 뜻이냐면 이 about 뒤에 한번 볼게요. 무엇이 그 가장 최대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무엇이 이 최대의 행복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에 인간의 권리를 그 근거에 둠으로써 he argues. 그는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칸트겠죠. 그래서 그 칸트가 주장을 하기를 그가 주장을 한다 이 문장은 지금 원래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 강조하기 위해서 가운데 이렇게 삽입된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주장하기를 이 utilitarianism은 인간의 권리라는 것을 무엇이 가장 최대의 행복을 창출해낼 수 있는가에 관한 그런 계산에다가 근거를 둠으로써 이 공리주의 사상은 인간의 권리를 취약한 상태로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live는 live 목적격 보호라고 이렇게 오형식의 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한 상태로 만들다. 그래서 인간의 권리를 취약한 상태로 만들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vulnerable은 취약한 또는 이제 뭐 무너지기 쉬운 이런 식으로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 공리주의 사상은 인간의 권리라는 것을 인권이라는 것을 굉장히 취약한 상태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공리주의 사상을 굉장히 비판했나 봐요. 또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There is also a deeper problem. 더 깊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Trying to derive moral principles from the desires we happen to have is the wrong way to think about morality. 여기서 drive 여기 그 다음에 A from B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drive A from B는 A를 B로부터 추출해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erive가 추출해내다, 이끌어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도덕 원칙을 어떠한 욕망으로부터 추출해내는 것. 근데 어떠한 욕망이냐면 지금 목적격 보호가 여기 중간에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연찮게 갖게 된 욕망으로부터 도덕적인 원칙을 이끌어내는 것은 is the wrong way.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무엇하는 잘못된 방식이냐면 여기 뒤에서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도덕에 관해서 생각하는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행복에 관한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공리주의에서는 선이다, 바로 정의다, 바로 도덕적인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각각 사람마다 정의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이 우연찮게 가지게 되는 이 행복이라는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욕구라는 것이 다르고 또 그때그때 상황마다 갖게 되는 욕구라는 것이 다 다를지언데
이 우리가 우연찮게 갖게 된 이 욕구로부터 도덕적인 원칙을 추출해내는 것은 이 정의 이러한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잘못된 방식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공리주의가 가진 도덕 원칙의 더욱더 큰 문제점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Just because something gives many people pleasure, 여기까지 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무언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 자체로 doesn't make it right. 그것을 옳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The mere fact that 단순한 사실, 어떤 사실이냐면 이 대신 앞에 있는 the mere fact랑 동격이죠. 어떤 단순한 사실이냐면 the majority, however big, 얼마나 크던지 간에 그 다수가 favors a certain law, 어떠한 특정한 법을 선호한다라는 그러한 사실. However intensely, 얼마나 아주 강렬하게 어떠한 특정한 법을 아주 얼마나 큰 집단이 다수가 선호하든지 간에 그러한 단순한 사실이 does not make the law just. 그러한 법을 정당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다수결의 원칙 있죠. 그래서 다수가 동의하면은 그것은 정당하다. 그래서 그게 그 다수결의 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리주의의 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원리인데 그 다수의 무리가 아주 강렬하게 어떠한 법을 지지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풍암고 250명 중에서 240명이 어떠한 법을 지지한다고 해도 어떠한 그 학교 교칙을 지지한다고 해도 그 교칙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40명이 그 교칙을 지지한다고 해도 그 교칙이 꼭 정당한 교칙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240명이 지지한다는 사실이 그 교칙을 꼭 정당한 교칙으로 만들어주진 않는다라는 말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뒤에 계속해서 볼게요. 그럼 칸트는 이 도덕이라는 것을 어디에 기반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냐 한번 계속 읽어가 보겠습니다. Kant argues that morality can't be based on merely empirical considerations. 칸트는 주장을 하는데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 도덕이라는 것은 can't be based, 어디에 근거를 줄 수 없냐면 이 단지 경험적인 그런 고려사항, 경험적인 고려사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such as for example 이랑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the interest, 어떤 흥미나 개인의 흥미나 want, 내가 원하는 것이나 desire, 어떤 욕구라든지 and preferences, 어떤 선호도, 개인마다 선호도나 어떤 취향 같은 것들이 다르죠. People have at any given time,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시점에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사라든지 원하는 것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선호도와 같은 그러한 경험적인, 단순히 경험적인 그런 고려사항에 기반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성이라는 것이 이런 특정한 그런 사람들이, 특정한 시기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면 그게 바로 도덕이냐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뒤에서 계속 읽어볼게요. These factors are variable and contingent. 이러한 요인들은, 이러한 요소들은,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어떤 흥미나 아니면 선호도나 욕망이나 뭐 원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these factors라고 다 뭉뚱그려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아주 가변적이고 and 우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He points out, 그가 지적하기를 So, 그렇기 때문에 they could hardly serve as the basis for universal moral principles. 그들은 하들리는 이제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의 빈도부사이기 때문에 부정문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이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거의 기능할 수 없는데 무엇으로서 기능할 수 없냐면
어떠한 토대로서 기능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편적인 도덕 원칙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능을 거의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위한 토대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보편적인 도덕 원칙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보편적인 인권을 위한 그러한 토대로서 이러한 개인의 관심사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but Kant's more fundamental point is 그리고 이제 칸트의 더욱더 근본적인 그런 요지는 무엇이냐면 is that basing moral principles on preferences and desires 그리고 이제 이런 도덕 원칙을 어디에 기반을 하는 것 선호도나 개인이 가진 선호도나 아니면은 욕망에 기반을 두는 것은 even the desire for happiness 아무리 그러한 욕망이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도덕 원칙을 내가 가진 선호도나 어떤 욕망에 기초하는 것은 misunderstand,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오해하는 것이냐면 what morality is about, 도덕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덕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칸트가 주장하는 도덕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계속 읽어가도록 할게요. The utilitarian happiness principle, 이 공리주의자들의 이 행복 원칙은 contributes nothing whatever toward establishing morality. 이 공리주의자들의 행복 원칙은 기여를 하는데 nothing이니까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Whatever toward establishing morality. 이 도덕성을 확립하는 데에 관해서는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것도 기여하는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네요. Since 그 이유는 making a man happy.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is quite different. 굉장히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과는 다른 일이냐면 from making him good.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것과는 꽤나 다른 일이기 때문이고 and making him prudent or astute in seeking his advantage.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을 아주 신중하거나 아니면 아주 기민하게 만드는 것. 근데 무엇 하는데 기민하게 만드는 것이냐면 ing는 무엇 하는데 있어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n seeking his advantage, 그의 장점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아주 기민하게 만드는데 아주 약삭빠르게 만드는데 기민한이란 뜻입니다. 아주 약삭빠르게 만드는데 만드는 데 있어서 만드는 것이 여기 뒤에 지금 is가 생략되어 있네요. 지금 앞에 있는 거랑 지금 동등한 구문입니다. 지금 똑같은 구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뒤에서 지금 비동사가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을 신중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기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과 또 꽤나 다른 일이냐면은 그 사람을 아주 미덕을 갖춘 덕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일이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인 것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과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곧 선한 사람인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칸트가 뭐라고 주장을 하는지 읽어갈게요. Basing morality on interest and preferences 여기까지 읽어갈게요. 자, 이 도덕성이라는 것을 어떤 흥미나 선호도에 기초하는 것은요. destroys its dignity. 그것의 위험성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도덕성을 말을 하겠죠. 그래서 도덕성의 어떤 위험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It doesn't teach us.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것이라는 것은 또 도덕성을 이런 흥미나 어떤 선호,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각자의 취향에 기반을 해서
기반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주지 않냐면요. How to distinguish right from wrong. distinguish A from wrong은 A와 B를 분간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방법, 옳고 그름을 구별해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만 가르쳐주냐? But only to become better at calculation. 그러나 무엇만 가르쳐주냐면 only to become better. 더 이제 잘 하는 방법, 우리를 더 잘하게 만드는데 better at 하면 good at 하면은 무엇을 잘하게 무엇에 능숙한이란 뜻이고 better at 하면은 무엇을 더 잘하는 이라는 무엇을 더 잘하는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계산에 밝은 우리를 더 계산에 밝게만 되어질 수 있게 만듭니다 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리주의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인 것이다,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를 옳고 그름에서 분간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냥 샘에 밝은 인간으로만 만들 뿐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칸트가 공리주의 사상으로는 우리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왜? 우리에게 도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칸트가 주장하는 도덕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정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 한번 읽어갈게요. If our wants and desires can serve as the basis of morality, what's left? 자, 만약에 우리의 그런 원하는 것과 우리의 그런 욕망이 도덕성의 기초로서 기능할 수 없다면 what is left? 그럼 무엇이 남았나요? One possibility is God. 하나의 그런 가능성은 신입니다. But 하지만 that is not Kant's answer. 신은 칸트의 대답이 아니었어요. Although he was a Christian, 비록 칸트가 어떤 천주교 집안이긴 했지만 천주교 그런 그 집안 배경에서 자라나긴 했지만 Kant did not base morality on divine authority. 칸트는 이 도덕이라는 것을 그런 신성한 권위에다가 이렇게 기초를 두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이라는 것은 신의 기초에 있다. 신을 전적으로 숭배해야지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의 이런 도덕 철학을 거기에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he argues instead 이제 칸트는 그 대신에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that we can arrive at the supreme principle of morality through the exercise of what he calls pure practical reason.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자, 우리는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디에 도달할 수 있냐고 보냐면 이 도덕성이라는 것의 아주 최상의 원칙, 도덕성의 최상의 원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무엇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고 보냐면 실천을 통해서 실행을 통해서 근데 무엇을 실행하는 것을 통해서 what he calls 그가 부르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죠. 근데 그가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순수한 실천적 이성 다시 말하면 순수 실천 이성이죠. 그래서 순수하게 그런 이성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을 실행함으로써 우리가 그 도덕성의 아주 그 최상의 원칙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네요. 좀 모호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순수 실천 이성이라는 거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네요. 선생님도 굉장히 좀 생소한 개념인데 어떤 개념인지 한번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To see how, 자 어떻게 하는 건지 보기 위해서 according to Kant, 칸트에 따르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we can reason our way to the moral law. 자, 그러니까 칸트에 따르면 지금 이 according to 칸트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가운데 이렇게 삽입됐네요.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하자면 to see how we can reason our way to the moral law. 우리가 어떻게 그 reason 우리의 그 reason은 이제 그 논리를 펼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논리를 펼쳐서 우리의 그런 그 방식대로 논리를 펼쳐서 어디까지 도달을 해 나가냐면은 그런 도덕적인 법칙에 도달을 해 나가는지 보기 위해서는 이제 어디를 좀 탐구해 볼 필요가 있냐면 Let's now explore the close connection. 아주 밀접한 관계를 한번 탐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떠한 밀접한 관계를 탐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as Kant sees it. 칸트가 그것을 이제 본대로 무엇과 무엇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볼 필요가 있냐면 between our capacity for reason. 우리의 그런 이성에 대한 이성에 대한 능력, 이성 능력과 and our capacity for freedom, 우리가 어떤 자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이에서 아주 밀접한 관련을 탐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칸트가 말하길 바로 우리가 그 도덕성의 최상의 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순수한 실천적인 이성이라고 불리는 것을 실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 최상의 도덕 원칙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 칸트가 말하기를 우리의 그 이성에 관한 능력, 우리의 이성 능력과 우리의 이 자유 능력 사이에서 밀접한 관련을 탐구해 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이성 능력과 우리의 자유 능력은 또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겠죠. 자, 어떤 설명이 나올지 아주 흥미진진하네요. 제가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Kant argues that 칸트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every person is worthy of respect. 자, 모든 사람은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이제 여기 not A, but B 구문이죠. 자, 무엇 때문이 아니라 not because we own ourselves.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we are rational beings.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capable of reason,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존중과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we are also, 우리는 또한 autonomous beings,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autonomous는 자율적인 이란 뜻이에요. 자율적인 존재는 capable of acting and choosing freely. 행동하고 선택하는데 자유롭게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죠. capable of는 뭐뭐 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Kant doesn't mean that. 칸트는 이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지는 않냐면 we always succeed in acting rationally. 우리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succeed in 하면은 무엇에 성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래요. 무엇 하는 것에? 우리가 항상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때론 욕망에 휘둘리기도 하죠. 또는 or in choosing autonomously. 그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율적인 존재이지만 때로는 타의에 의해서 무언가를 행하기도 하죠. Sometimes we do. 어떨 때는 때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어쩔 때는 뭐 성공을 할 때도 있고 성공을 한다라는 것은 뭐 이성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지만 and sometimes 때때로는 we don't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He means only 그는 오직 무엇을 의미하냐면 that 이하만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이고 자율적인 존재라고 해서 항상 그렇게 행동하는데 성공한다는 것은 아니고 오직 무엇만을 의미하냐면 we have the capacity for reason and for freedom. 우리가 이성에 대한 능력이 있고 이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사고하고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 이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고 또 무엇만을 의미하고 있냐면 this capacity 이러한 이성 능력과 또 자유 능력이 is common 공통적인 그런 자질이라는 것이죠. 누구한테 공통적인 자질이냐면 to human beings as such. as such는 이제 뭐 그러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뭐 그러한 것들에게 공통적인 자질이라는 것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이고 자율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항상 그렇게 행동하는데 성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칸트가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Kant readily concedes. 칸트는 즉각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concede는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인정을 하냐면 데디아를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Our capacity for reason.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은 is not the only capacity we possess. 우리가 가진 유일한 능력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죠. 우리가 가진 유일한 능력은 아니라고 하네요. 우리는 또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성을 사용해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나요? We also have the capacity to feel pleasure and pain. 우리는 또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기쁨과 어떤 고통 또한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Kant recognizes that. 칸트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인정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떠한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냐면 We are sentient creatures as well as rational ones. 우리가 감각적인 어떠한 생물이라는 것을 무엇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성적인 생물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뭐 기쁨도 느끼고 고통도 느낄 수 있는 생물이라는 것 또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By sentient 이 감각이 있는 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칸트가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We respond to our senses. 우리는 우리의 이 감각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이 느낌에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느끼고 우리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혀로 맛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죠. So 그렇기 때문에 벤덤 was right. 벤덤이 맞았죠. 그래서 우리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행복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그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도덕적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감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맞다. 벤덤도 맞았다. 하지만 but only half right. 절반만 맞았다. 그 이유는 he was right. 그러니까 그 벤덤이 맞았던 이유는 he was right to observe that 어떠한 것을 관찰하는데 이제 옳았냐면 we like pleasure and dislike pain. 우리가 어떠한 즐거움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라는 사실을 관찰했다라는 그 점에 있어서는 옳았다. But 하지만 he was wrong. 그는 틀렸다. 뭐 어떤 점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틀렸냐면 뒤로 넘어갈게요. 어떤 점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틀렸냐면 They are our sovereign masters.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pleasures와 pain을 말하죠. 즐거움과 고통이 바로 우리의 최고 권력을 가진 우리를 절대적으로 다스리는 masters, 주인이다. 그래서 기쁨과
고통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벤덤은 틀렸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였어요? 칸트는 우리는 감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동시에 이성으로 사유하고 사고할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라고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Kant argues that 칸트는 주장을 하는데 reason can be sovereign. 이성도 또한 이 최고 권력을 지닐 수 있다. At least 최소한 some of the time. 어떠한 정도의 그런 시간 정도는 최소한 어떤 정도의 시간 정도는 이성이 최고 권력을 지닐 수 있다. When reason governs our will, 그 이성이 우리의 의지를 지배할 때 we are not driven by the desire to seek pleasure and avoid pain. 우리는 휘둘리지 않습니다. by the desire to seek pleasure.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며 단순히 그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 기간에 임박했을 때 우리는 평소에는 우리는 이제 그 욕망의 지배를 받는 평소에 우리의 모습을 볼게요. 선생님도 이제 시험 출제 원한 출제가 이제 가까워지면은 그 전에는 이제 출제를 거의 하지 않고 막 미뤄뒀다가 원한 출제 날이 이제 거의 다가올수록 그 전에는 이제 계속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읽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고 출제를 해야 하는 그런 고통은 막 피하려는 그런 욕망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리다가 자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 이성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나의 그런 욕망 같은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정신을 꼭 붙잡고 이 이성이 나를 이렇게 다스릴 때도 있겠죠. 그때는 정말 선생님이 욕망의 지배를 받는 이 감각적인 감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성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성적인 존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시험 기간에 임박했을 때 내가 좀 게임을 하고 싶어도 게임을 좀 자제하거나 유튜브에서 아이돌 영상을 보고 싶어도 좀 그것을 자제하고 먼저 시험 공부를 끝내놓고 시험이 끝난 후에 봐야겠다. 이성의 지금 지배를 받는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칸트가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단락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칸트가 무엇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냐? Our capacity for reason.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은 is bound up.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with our capacity for freedom. 우리의 그런 자유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Taken together, 이거 두 개가 합쳐졌을 때 these capacities make us distinctive. 이러한 능력들이 우리를 구별짓게 만듭니다. 독특하게 만듭니다. And set us apart from mere animal existence. 우리를 구별지어 줍니다. set 땡땡 apart from은 땡땡이를 무엇으로부터 구별지어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순한 동물적인 존재로부터 구별지어 줍니다. 다르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동물처럼 욕망의 본능에 의해서만 휘둘린다면 눈앞에 어떤 정말 그 내 이득만을 위해서 형제를 죽이거나 아니면은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도덕 원칙이나 약속 같은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회적인 동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동물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게 바로 칸트가 주장하는 그 이성적인 사유 능력과 자유 능력이 아닐지 선생님은 생각을 해봅니다. They make us. 이 이성적인 사유 능력과 자유 능력은 우리를 만들어주는데 more than mere creatures of appetite. 우리를 어떠한 그런
욕망의 그런 생물, 단순한 욕망에 휘둘리는 생물 이상의 무언가로 만들어 줍니다.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죠. 너가 뭐 그렇게 행동하면 동물이랑 다를 게 뭐야? 라고 이렇게 묻는 말이 있죠. 그래서 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은 인간이 지금 동물과 다른 것은 이성으로 자기 자신의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가 동물과는 다른 점이라고, 아주 인간을 동물과 특징 짓는, 구별 짓는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번 챕터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